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공작설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07 특임단장인 김원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6일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회유를 합니다.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를 합니다. 12월 10일 국방위가 정해 시간에 박범계 의원, 곽종근 사령관 회유를 합니다.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곽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를 합니다. 네, 지금 성일종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 회유 지적한 장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작년 12월 6일자 유튜브 방송입니다. 원외의장으로 가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첫 번째 회유 의혹은 저 방송이 있기 하루 전인 12월 5일에 있었다는 성일종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 지난해 12월 5일에 김병주 의원이 질문을 미리 만들어서 알려주고 불러주고 답변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하루 지난 12월 6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사전에 전달해줬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낸 게 국회에서 인원을 끊어내라.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죠.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그게 국회의원이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국회의원을 지금 끌어내라라는 어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회유설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성일종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또 한 차례가 더 있습니다. 12월 10일, 그로부터 5일 뒤죠.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정회 과정에서도 있었다. 지금 이런 주장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현태 단장이랑 곽종근 사령관 저렇게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마주보고 앉아있죠. 정회 시간에, 상임위 정회 시간에 따로 만나서 저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노트를 펴고 박범계 의원 뭐라고 적는 듯한 모습도 같이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좀 하시면 된다. 이렇게 미리 언지를 주고 답변을 유도했다. 일종의 회유 작업이 있었다.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운을 띄웠는데 당시 김현태 단장이 특히나 박범계 의원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옆에 김현태 단장이 앉아 있었고 직접 그 얘기를 들었고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의원이 김현태 단장과 인터뷰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 네. 그런데 그 지난 계엄 과정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뒤늦게 현타를 느끼는 분이 김현태 단장만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뭐 여러 그 반탄 집회라고 하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도 과연 그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놀아났다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는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나왔던 진술과 이후에 나왔던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증언했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진실규명 노력 없이 네. 그 시간에 쫓기듯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김현태 단장과 같은 생각을 할 거고 그런 의혹은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박범계 의원과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단장이 모였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두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국회의원으로서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검찰 조사 과정이든 아니면 탄핵 재판이 마무리되고는 있다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이 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저희 정당팀 소속 기자들이 성일종 의원과 추가로 더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대정부질에서 하게 됐는지, 폭로를 하게 됐는지 추가로 좀 알아봤는데, 이 김현태 단장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국방위 정회 시간에 민주당 점심을 먹고 좀 시간이 남았는데 김현태 대령이 민주당 보좌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 공관을 하나 빌렸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민주당의 전문 의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회유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후에 부승찬 의원도 오고 박범계 의원도 왔는데 박범계 의원이 코치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일종의 리허설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지금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됐다면서요? 네, 그렇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미리 이제 전화를 해서 질문지를 적어 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진술을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보좌관 인연을 통해서 보좌관이 먼저 사전 작업을 하고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성일종 의원은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이 성일종 의원 폭로 이후에 김현태 단장이 추가적으로 지금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저는 이걸 회유라는 표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회유가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이제 사실을 자백하라는 설득일 수도 있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짓을 얘기하라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을 조작하라거나 하는 불법적인 종용일 수도 있습니다. 압박이나 종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까지 비난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 게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김현태 단장이 얘기한 건 중에 그러면은 그런 걸로 해서 사실을 왜곡했다거나 거짓을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게 했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실이 왜곡됐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회유만 너무 강조하는 거는 역시 정치 공세로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성일종 의원의 저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조작이 됐거나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의혹이 주장이 또 제기가 됐다는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김병조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게 있거든요. 그거 반박 먼저 입장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박 의원님 설명 마저 듣겠습니다. 윤석열은 또 12월 16일 홍장원의 체포 공작과 곽종근의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저에게 처음으로 양심 고백하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저 전날에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거기서 자수서를 이미 냈더구만요. 그러니까 제가 회유하고 자시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회유나 어쨌다 리허설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심지어 김현태 707 단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회유한 바 없다. 입 맞춘 적 없다. 그 얘기 분명히 했고요. 자, 박범계 의원과 김병조 의원의 반박 메시지를 들려드리려는 찰나에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박수현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제가 하려고 내용이 한 내용 중에 두 가지는 앞에 다 인터뷰에 나왔고요. 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회유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한참 전에 그 당시에 박범계 의원 본인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떻게 그날 진술을 듣게 되었는가를 오전 질의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차례밖에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국방위에서.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뭔가 표정에 거짓말을 하는 듯한 표정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점심시간에 곽종근 사령관에게 아까 내가 보니까 이야기를 다 안 하는 것 같더라.
안 한 게 뭐냐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에 물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회유설이 나오기 한참 전에 박범계 의원이 방송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실은 대통령과 한 번 더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 장심 고백을 했고 바로 오후 회의에서 이 오전 자기 증언을 뒤집고 2번 통화를 했고 끌어내라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나온 거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볼 때 회유설 이런 건 가당치도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이러한 입장은 결과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특히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국회의 기능을 활용해서 성일종 국방위원장께서 저렇게 정말 설이라고 하는 이 많은 진실들을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음모설에 휘말리게 하고 그럼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어떤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